자, 그래요. 오늘 할 파트는 18페이지 압력과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의 변화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기체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배웠잖아. 기체 입자들이 운동을 하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을 어떻게 한다 그랬지? 더 활발하게 한다 그랬지, 그지? 운동을 활발하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체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도 막 운동을 하라 그러면 튀어나가겠지. 그게 결과적으로 부피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어떤 물체들, 기체든 액체든 고체든 간에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크기, 부피가 있잖아. 이 부피가 사실은 이 입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거든. 근데 기체 같은 경우는 입자가 막 움직여. 더 많이 움직일수록 부피가 더 커진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배우는 거 압력. 일정한 넓이가 받는 힘의 크기를 압력이라 그래요. 오른쪽에 뭐 간단하게 그림으로 여기 보면은 플라스크 그림으로 나와 있지. 그래서 뭐 이거는 쉽게 생각하면 뭐 손바닥 똑같은 힘으로 눌렀을 때, 손바닥으로 눌렀을 때랑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랑 바늘로 눌렀을 때랑 누가 더 아프겠어? 바늘이 훨씬 아프지. 그래서 같은 힘이라도 면적이 좁을수록 아프지. 아프다는 얘기가 받는 애 입장에서는 더 많은 힘을 받는다. 그 힘이 압력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요 압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체의 압력. 우리가 줄여서 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일기예보에 보면은 뭐 기압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하거든. PSI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기체 입자들이 운동하면서 용기,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는 풍선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럼 이 용기가 풍선이 되겠지. 이 풍선 벽에 이 입자들이 운동하면서 충돌을 해. 그랬을 때 이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우리가 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해요. 왜? 기압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뭔가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해. 여기는 뭐 풍선이 받는 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리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요런 이제 환경에서도 바깥에 우리 지금 뭐 기압이 얼마고 막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야. 이렇게 풍선처럼 안 막혀 있는 데서도 그런 이야기를 보통 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하긴 좀 힘들긴 한데 어쨌든 이 기체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방이 이렇게 있다. 이 방에서도 이 기체들이 벽이나 바닥을 때리는 힘, 밀고 있는 힘이 있단 말이지. 그런 걸 전부 다 기압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수정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기체 압력은 무슨 방향의 같은 크기로 살펴합니다.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지. 벽에도 바닥에도 똑같은 힘으로 이 기체가 밀고 있어. 물론 벽 입장에서는 아주 가소로운 힘이니까 아무 영향이 없지, 벽한테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 기체가, 우리 공기가 여기 있잖아 지금. 이 공기가 얘 사실 밀고 있는 거야. 아주 작은 힘이지. 그래서 모든 방향에 같은 크기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제 이 풍선이 바늘로 찌르면 어떻게 돼? 그게 왜 그러냐면 특정 부분만 강한 힘을 받으면 풍선은 찢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빵 터지는 거지. 근데 가만히 내버려뒀을 때 안 터진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모든 면에 동일한 힘을 주고 있다. 어떤 한 군데만 특정 힘을 주고 있으면 바늘로 찌른 것처럼 터진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방향에 같은 크기로 작용하게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읽어봅시다. 기체 입자의 침진수가 많을수록 기체의 압력이 커진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입자의 운동을 막
때 많이 부딪히겠어? 좀 덜 활발할 때 많이 부딪히겠어? 활발할 때 많이 부딪히겠지. 그래서 기체 운동이 활발해지면 많이 부딪히고, 이렇게 많이 부딪히는 게 압력이 크다라는 얘기다. 많이 밀고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압력은 어떨 때 압력이 커지는지 밑에 표로 나와 있지. 기체 입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압력이 커지겠지. 뭐 같은 방에 애들 많이 놔둬놓으면 벽에 부딪히는 애가 많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 용기의 부피. 요만한 방이랑 요 책상 크기만한 방이랑 똑같은 애들을 집어넣어놨을 때 방이 좁아지면 애들이 벽에 더 많이 부딪히겠지. 그게 용기의 부피가 작아진다는 얘기지. 그지? 그 다음 온도 높을수록,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뭐 온도가 높으면 기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지. 애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면 벽에 많이 부딪힐 거 아니야. 결국 애들 숫자가 입자 수고요. 벽에 부딪히는 게 압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해요. 그렇게 이해하면 어떨 때 압력이 큰지 이해하기가 쉽지. 그지? 밑에 뭐 고무풍선으로 공기를 불어넣을 때 변화 나와 있는데 뭐 나중에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대기압이라고 적혀있지. 요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보는 기압이고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압력으로 지표에서 받는 대기압의 크기는 1기압이다 라고 적혀있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깥에 공기 기압이 어떻냐 이야기를 할 때 어디 기준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인데, 어쨌든 공기는 모든 방향으로 같은 압력을 주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바닥에 오는 압력을 계산을 하는 거야. 그리고 사실 여긴 이렇게 적혀 있지만 지구에서도 위치에 따라서 기압이 다 달라요. 그런데 지구 전체의 평균적인 기압이 사실 알기 쉽게 설명한 거고, 지구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소, 그러니까 기상관측소가 있거든. 거기 기준으로 지구가 맞는 기압, 거기에서 측정한 기압을 우리가 1기압으로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사실은 지역마다 기압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자, 그 다음에 B, 기체의 압력과 부피. 압력과 부피의 관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기체가 움직여, 입자가 움직이지. 이 입자가 움직이면서 벽에 부딪히는 걸 우리가 압력이라고 한다 했어. 이 입자가 벽에 부딪혀서 벽을 미는 힘을 압력이라고 하거든. 근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용기의 부피를 이렇게 줄여놓으면 애들이 벽에 더 많이 부딪힐 거야.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 한번 읽어봅시다. 인도가 실정할 때 압력이 증가하면 기체의 부피를 감소하고 압력이 감소하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합니다. 자, 우리가 이 압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다. 기체 입자 개수도 영향을 주고, 용기의 부피도 영향을 주고, 온도도 영향을 준다 그랬어. 그지? 우리 위에서 기체 입자 개수가 많을수록 압력이 커지고, 용기는 작아질수록 압력이 커지고, 온도는 높을수록 압력이 커진다 그랬지? 그랬을 때 우리가 다른 거는 다 고정을 시켜놓고 한 개만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 게 사실 과학 실험이야. 그걸 변인 통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서는 온도를 일정하게 정해놓고 압력이 변화했을 때 부피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게 이 내용이고요. 왜? 이 부피라는 게 온도가 바뀌면 부피도 바뀌거든. 그 온도랑 압력이랑 같이 변화를 시키면 이게 누구 때문에 커지고 누구 때문에 작아졌는지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온도는 일정하게 맞춰놓고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부피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사소해. 주사기 생각하면 되지. 주사기 이거 바늘 있는 쪽 있잖아. 주사기 바늘 있는 쪽을 이게 주사기라 치고 바늘 있는 쪽을 찌르면 아프겠지. 그래서 앞에 이거 빼고 그리고 구멍이 있는 쪽을 막아. 그리고 뒤쪽을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뿅 하고 줄어들잖아. 이게 사실은 이 기체가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나름의 공간을 가지고 있었어. 그 공간이 부피지. 근데 온도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 기체 압력 말고 외부에서 강제로 압력을 준 거야. 그럼 당연히 부피가 줄어들지. 뭐 생각 없이 주사기 눌러봐도 알잖아, 그지? 근데 사실 주사기가 그렇게 줄어드는 원인이 이 얘기다. 밑에 그림에 나와 있지.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보편적인 케이스야. 이랬을 때 위에 추가 지금 몇 개 얹어져 있어요? 가운데 그림에서 2개 얹어져 있지. 이게 사실 기체 본인의 압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에서 강제로 압력을 준 거예요, 지금. 추를 얹어놔서. 그리고 왼쪽 그림에는 추가 1개잖아. 그러면은 압력이 감소하다 하게 된 거지. 외부에서 주는 압력이. 물론 외부에서 압력을 주는 압력이 줄어들면 내부에서도 벽을 미는 압력이 줄어드는 거야, 사실은. 뭐 나중에 되면 작용반작용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밑에 이제 네모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적혀 있잖아. 외부에서 주는 압력이 감소한 거야. 무게추가 1개 줄었으니까. 그러면 안에 있는 기체들의 부피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안에 있는 기체 입자들의 충돌 횟수도 줄어들겠지. 그래서 안쪽에 있는 기체의 압력도 같이 감소를 하더라.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추가 몇 개가 됐어? 그러면 외부에서 주는 압력이 증가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기체 부피가 감소하게 되겠고, 그래서 이 용기의 부피,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는 기체 입자들에 들어있는 부분이 용기지, 그지? 그 용기의 부피가 줄어들었으니까 기체 입자 충돌 횟수가 증가해서 용기 속의 기체 압력도 증가했겠지, 그지? 너무 사소한 거야. 이런 사소한 거지만 조금 과학적으로 보는 연습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그래요.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너네가 숫자 계산으로는 잘은 안 시키는데 뭐 나중에 해야 돼요. 숫자 계산으로. 그래서 단순한 거 여기 보면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적어줄게. P가 압력이라 그러지. 뭐 프레스 약자인데 V는 부피. 요거 같은 경우는 수학에서도 저걸 쓰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부 다 라틴어나 그리스어 약자 쓰기 때문에 과학이랑 수학이랑 똑같거든. 옛날에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이런 철학자들 있잖아. 그 중에 상당수는 수학자고 과학자기도 해. 그 시절에 귀족이라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집에서 할 일 없으니까 이러고 앉아 있었던 거야. 이 친구가 일정해야 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막 P가 적혀있고 V가 적혀있으면 짜증나잖아. 그래서 우리 뒷페이지를 좀 넘어가 볼게요. 23페이지. 23페이지 4번에 주사기 문제 있지, 그지? 맞죠? 네. 전 주사기 문제에서 하는 얘기야, 이 얘기야. 공기 기압이 1기압일 때 공기의 부피가 60ml였다. 그러면 이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지? 나오겠지? 공기 기압이 2기압일 때 부피는 30이었대. 얘도 마찬가지. 기압과 부피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지? 이렇게 곱해서 다 똑같아야 돼. 그래서 이제 3번 기압이 3일 때 가 적혀 있잖아. 그럼 이 가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곱해서 60이야.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른다? 보일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사람 이름이야, 보일은.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뒷페이지 넘어갑시다. 20페이지. 보일의 법칙과 관련된 생활 속 현상. 보일의 법칙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해야 돼. 그러면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는 거지. 뒤에 나오는 샤를의 법칙이랑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잘 구분을 하셔야 되고. 보일의 법칙은 이 부피와 압력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고요.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져야 된다. 왜? 둘이 곱하면 같아야 되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친구는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디 볼 수 있냐? 뭐 풍선, 대표적인 거 풍선이 있겠지. 근데 풍선도 있잖아. 조금 그렇긴 한데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지구에 이렇게 땅바닥이 있잖아. 그러면 이 위에 지구과학 시간에 이제 역시나 과학 시간에 배우는데 어느 선까지는 공기가 이렇게 첩첩이 쌓여 있어. 대기권이라 그러지.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산이 있으면 요 바닥에 있을 때 이만큼 공기 있는 거랑 산 위에 있을 때 공기 있는 거랑 누가 더 공기가 많이 있겠어? 요 바닥에 있을 때 이 공기가 더 많이 있겠지?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표면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줄어든다. 이 공기의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머리통에서 받고 있는 압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풍선을 여기서 놔뒀을 때랑 풍선이 이만큼 올라갔을 때랑 풍선이 받고 있는 기압 자체가 밑에서 크겠어? 위에서 크겠어? 여기서 더 많은 기압을 받는단 말이야. 외부에서, 풍선 외부에서 받는 기압이. 그지? 그럼 여기로 올라가면 외부에서 받는 기압이 줄어들잖아. 그럼 내부에서 밀어내는 압력도 줄어든다는 거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압력이 줄어들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 압력이 줄어들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래서 풍선이 하늘 위로 올라가면 풍선이 점점 커지는 거야. 압력이 줄어들어. 그 외에 동그라미 1번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과자 봉지가 팽팽해진다. 또 마찬가지야. 산 위에 올라갔으니까 압력이 어떻게 됐겠어? 아니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 산 위에 올라가면 기압이 줄어들어. 대기 중 기압이 외부에서 받는 압력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럼 이 과자 봉지의 부피가 커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팽팽해진 거야. 풍선이랑 똑같지? 그 두 번째 나오는 거 헬륨 풍선 방금 얘기했고, 세 번째 나오는 거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방 마찬가지. 자, 여기 물 표면이 있어. 그러면 물 밑에 여기 있는 사람이랑 여기 있는 사람이랑 위에 쌓여 있는 물 양이 다르지. 물이 많이 쌓여 있으면 받는 압력이 더 크겠지. 그럼 여기서 생긴 공기방울이 이렇게 올라오면 받는 압력이 줄어들잖아. 그럼 부피가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바다 깊은 곳에서 요만했던 공기방울이 위로 올라오면 이렇게 커지는 거야. 이런 게 전부가 보일의 법칙과 관련된 생활속. 자, 그 다음에 아까는 부피 얘기할 때 보일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압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온도는 어떻게 해놨었어? 일정하게 고정을 시켜놨어. 보일의 법칙에서는. 샤를의 법칙은 온도와 압력의 관계를 미안하다.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압력은 고정을 시켜놓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게 사실 보일이랑 샤를 요거 두 개거든. 자, 그래서 기체의 온도와 부피 요거는 이제 사전에 우리가 그 앞쪽에서 입자의 운동 이야기하면서 사실 한번 봤지, 그지? 네.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된다? 활발해진다.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얘기는 부피가 커진다 라는 얘기지. 굳이 압력을 바깥에서 압력을 주지 않는 딴에는 부피가 커진다. 요게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 이야기고요. 밑에 이제 동그라미 실험도 다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샤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높아지면 일정한 비율로 역시나 부피도 증가하게 된다. 이게 일정한 비율이 있어요. 뭐 지금 당장은 너네가 그냥 그런 게 있다, 일정한 비율이 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굳이 계산식 이런 건 안 가르쳐 주는데 대신에 이런 건 있어야 돼. 뭐 24페이지. 역시나 온도, 샤를의 법칙 이야기할 때는 압력을 반드시 고정시켜 놔야 돼요. 압력도 같이 바뀌면 엉망진창되지, 그지? 자, 그래서 24페이지 밑에 보면은 온도에 따른 공기 부피 변화 실험을 하고 있어요. 옆에 사진에 보면은 물 끓이고 있지. 물 끓이면서 주사기가 어떻게 변하나 보는 거야. 주사기 위에 뭐 추를 얹거나 이런 걸 안 했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대기 기압 그대로 두겠다는 얘기지, 그지? 했을 때 물의 온도가 20도일 때 주사기 속 부피가 75ml였대. 그리고 온도가 40도일 때는 80, 60도일 때는 85 이런 식으로 온도가 20도 올라갈 때마다 부피가 얼마씩 증가하고 있어? 5ml씩 증가하고 있지. 요렇게 온도가 증가할 때 부피가 증가하는데 아무짝에 마구잡이로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일정하게 증가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 80도 됐을 때는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100도가 됐을 때는 얼마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야 돼. 물론 이제 100도부터 끓기 시작해서 날아가는 친구가 생기게 나는데 어차피 그 주사기 안에 있는 물은 못 날아가잖아. 막혀 있어가지고. 그지?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샤를의 법칙. 중학교 1학년에서 내용은 뭐 되게 심도 있게 가르치진 않거든. 그래서 앞에 샤를의 법칙과 관련된 생활 속 현상도 마찬가지. 도로를 달리면 자동차 타이어가 팽팽해져. 무슨 얘기냐? 자동차가 막 달리면 이 바닥, 아스팔트 바닥에는 타이어 사이에 마찰이 생기지. 마찰 열이 발생한다. 그럼 타이어가 뜨거워져요. 한겨울에도 한참 고속도로 달리다가 휴게소 가서 타이어 만져보면 따끈따끈해. 한겨울. 그러면 당연히 타이어 안에 있는 공기는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부피가 커지려고 하겠지? 그래서 팽팽해진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열기구 풍선 속 공기를 가열하면 열기구가 떠오른다. 열기구 뭔지 알지? 위에 이렇게 밑에 뻥 비어 있는 풍선을 해놓고 밑에다가 이제 불을 피우잖아. 이렇게 불을 피우면 이 안에 있는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부피가 어떻게 되려고 그랬어? 커질라고 그랬지. 맞지? 근데 왜 떠오르냐? 뭐 이거는 또 이제 뭐 상대적인 이제 부피 밀도 차이 뭐 이런 걸로 넘어가는데 그런 게 있다고 치자. 참고로 저기 안에 있는 공기 입자는 똑같은데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낮아지거든. 그럼 바깥에 있는 공기에 비해서 밀도가 낮으면은 얘가 상대적으로 떠오르게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앞뒤로 배우긴 하는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있는 건 아니라. 자, 그다음 3번 이런 게 좀 편하지. 여름철 햇빛이 비치는 곳에 놓아둔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른다.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과자 봉지 부피가 커지려고 해서 부풀어 오르겠지. 뭐 이런 단순한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어려워요?
차 공간 자체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요.